안녕하세요. 상큼 유자쌤입니다. 수방직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께서 제 카톡으로 질문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답변 드려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간단한 상담 때문에 선생님께 카톡으로 문의 드려봅니다. 저는 소방 공채 준비하는 30대 후반 남성입니다. 다른 과목이야 꾸역꾸역 준비하며 시간에 비례하는 듯 보이지만 영어는 항상 제자리 걸음이라 답답하고 거시기해서 이렇게 전문가님께 여쭤봅니다. 그렇죠. 다른 과목은 보통 암기 부분이 많아가지고 보통 수험생들이 계속 공부를 하고 회독을 하면은 점수가 이제 좀 비례해서 나오는데 영어는 점수가 잘 안 나오시죠. 왜냐면 영어는 단순 암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시험장 가가지고 빠르게 해석하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이제 소방직 수험생들 중에서 영어 점수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은 해석을 잘 못하세요. 왜냐면 앞단계 기초과정 연습이 잘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계속 볼게요. 저의 현재 실력은 단어 짜집기로 독해하는 감독해로 2019년 공채 영어 점수가 35점입니다. 이것 또한 메타인지가 정확하지 않은 점수였고요. 선생님도 그러겠지만 많은 영어 강사님들께서는 구문이 중요하다고 하셔서 구문을 하고 있지만 제가 너무 초보적인 수준이라 주어, 동사, 전면구 및 목적어, 보어, 관계대명사는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왜 쉽지 않냐면요. 소방 영어 강사분들의 커리가 좋지가 않아요. 기초 과정에서 어느 정도 소방 영어는 다른 이제 공무원 영어에 비해서 쉽다는 전제하에 빠진 내용이 많고 그리고 인강을 보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설명이 자세한 것도 아니고요. 또 기초 과정에서 문법 개념 위주로만 너무 설명하고 기초 문법 문제풀이 별로 없어요. 구문 독해하는데 문법이 왜 중요해요? 문법과 독해는 별개가 아니라 문법을 잘 아셔야지 지금 말한 부분을 볼 수 있어가지고 구문 독해에서 문장 구조 분석 연습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정확히 말하면 독해 문장 안에서 문법적인 요소를 전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시했던 독학커리에서도 기초 문법을 공부하고 나서 중앙연문법 3,800제 3학년 교재를 추천했던 이유는 소방 영어 강사분들의 기초 문법 교재가 상당히 빈약해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추천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중앙연법 3,800제 3학년 교재가 좋았던 이유는 꼭 문법 문제풀이뿐만 아니라 독해를 잘하기 위한 문법을 많이 다룬다는 거죠. 그렇게 중앙연문법 3,800제 3학년 교재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구문 독해는 저는 천인문 기본편을 추천드렸죠. 천인문 기본편은 쉽지만 지문이 상당히 좋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구문 독해 교재이죠. 근데 지금 말한 것처럼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저희 가장 현재는 제 소방단기 프리패스로 김수환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강의력은 이번 국무 중에서는 중요 포인트가 아니기에 배제하고요. 저의 가장 중요 포인트는 구문 문제집에 주어, 동사, 전치사고, 전면구, 보어, 목적어, 관계대명사 이 모든 게 표기된 구문책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책은 많지 않아요. 왜냐면 그런 책이 있으면 인강이 안 팔릴 거고요. 그런 책이 있으면 해설이 상당히 양이 많아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비슷한 책을 찾는다면 저는 예전에 EBS의 이하영 선생님 마법 구문 독해인가? 그게 뒤에 해설에 약간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자, 근데 선생님께서 리뷰하시는 책 중 심원천 선생님 강사님의 구문 천재를 보게 됐고, 구문 천재는 어려워요. 걔는 중급이에요. 기초 구문 독해를 보셔야 합니다. 소방은 중급 구문 독해 필요 없어요. 직독직해와 해석이 나눠져 있고 주어, 동사 등 표기가 되어 있어서 책을 구매하라는데 소방에 가하다는 말이 있어서 그렇죠. 이렇게 전문가님께 여쭤봅니다. 소단기 프리패스 때문에 심우천 강사의 강의도 들을 수 있는 게 장점이긴 합니다. 혹시 제게 추천해 주실 만한 구문책이 있으신지 바쁘신데 너무 깊이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전문가님이시니 제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대략 파악이 되셨을 거예요. 아무쪼록 선생님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는 생각했을 때 영어는 우리 서방직 수험생분들이 가장 중요한 합격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죠. 그런데 소방 영어를 지금까지 공부했는데 소방 영어 점수가 잘 안 나오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물론 잘 나온 분도 계시겠죠. 잘 안 나온 분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점수가 안 나온 건가요? 아니요. 소방직과 경찰직 수험생들 특징은 뭐냐면요. 다들 사명감이 상당히 높은 이제 수험생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경찰이나 소방관에 대한 꿈이
상당히 커가지고 진짜 나는 소방관이 되고 싶다.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하세요. 그런데 물론 공부를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열심히 공부했는데 점수가 안 나온다.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 교재가 빈약하고 과정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제가 교재 리뷰를 하지만 소방직 강사분들이 저는 교재를 잘 추천을 안 해요. 왜냐면 첫 번째는 소방직 강사분들의 커리를 보면은 처음에 OT 강의를 들어보면은 소방 영어는 공무원 영어에 비해서 쉽다. 그러니까 구급 공부하는 것처럼 영어 공부할 필요 없이 소방 전문 강의를 들어라. 이런 식으로 OT를 합니다. 그런데 소방 강사분들 기초과정 책들을 리뷰해보면은 쉽다는 전제하에 이제 교재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 영어 강사분들에 비해서 빠진 내용이 너무 많아요. 자, 문제는 또 두 번째는요. 근데 이런 쉬운 소방 영어가 사실 소방 영어가 경찰이나 구급 영어보다는 쉽거든요. 근데 과정은 또 1년 과정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강의를 계속 질질 끌어야 돼요. 그리고 계속 어려운 과정을 제시해야 합니다. 공포 마케팅이죠. 계속 어려운 과정을 제시해가지고 수험생들이 정신없이 막 영어 공부하게끔 하고 또 많이 틀려가지고 불안해서 더욱더 강의에 의존하게 합니다. 자, 영어 강사님들의 OT 강의를 보면은 다 이러지 않아요? 결국은 본인 과목, 교재 다 사고 결국은 본인 강의 다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영어도 양이 너무 많아지고요. 그러면 과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 진도빼기 바빠요. 수업이요. 진도빼기 바쁘니까 안다는 전자의 수업 빨리빨리 나가고요. 그럼 우리 수험생들 문제점이 뭐냐면 제대로 착하지도 못하고 넘어가기가 바빠요. 그래서 소방직 수험생들 상담을 해보면요, 다들 기초 과정이 다들 부족해요. 왜냐면 소방 영어 자체의 기초 과정이 부실하기 때문에요. 근데 계속 지금 어려운 과정을 계속 풀고 있어요. 그게 문제점이고요. 그 다음에 소방 강사분들은 앞단계 기초 과정에서는 빠진 내용이 많고 뒷단계는 계속 어려운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커리가 상당히 해방측해요. 그래서 제가 독학커리 동영상 보시면요, 상큼유자 TV 들어가셔가지고 공무원 경찰 소방영어 독학커리 있어요. 거기에 제가 소방영어 4개월 과정이 있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추천했냐면 처음 1단계는 일단은 기초 영단어랑 기초 문법을 공부하시면 좋아요. 네이버 블로그에 영가 스프라타 센터 인천 부평전 들어가시면요, 중앙 영단어 1800개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그거 다운받으셔가지고 진짜 기초이신 분들은 한 빠르게 이해독 보시고 그 다음에 수능 어휘 교재를 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방 영어 강사분들의 어휘 교재가 문제점이 뭐냐면 한 권에는 모아져 있어요. 수능 어휘랑 공무원 어휘랑. 근데 둘 다 부족해요. 그렇게 하니까. 수능 어휘도 상당히 많고 공무원 어휘도 많은데 그거를 한 권에 모아놓은 책은 보통 어원도 없고 동의어 정리도 안 돼 있고, 그리고 수능과 공무원 둘 다 각각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방 어휘 교재를 추천 안 하고 그냥 수능 어휘 교재를 먼저 보는 거예요. 뭐 경성시 수능 어휘나 전문 수능 어휘 교재들 많잖아요. 그리고 문법은 첫 번째는 완전 생기초이신 분들은 제 무료 강의인 단 7시간만에 끝낸 생기초 영문법이라는 강의가 있어요. 유튜브에서 볼 수 있고 프리티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요. 한 5시간짜리 완전 생기초 강의예요. 그걸 한번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기초 문법 강의를 듣는 거예요. 뭐 EBS 로즈리 그래머 홀릭이나 뭐 심우철 선생님 센단기 강의나 아니면 시중에 있는 강사분들의 기초 문법 강의를 듣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중에 기초 문법 강의를 보면요, 문법 포인트 위주로만,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한 포인트 위주로만 설명을 하고 독해에서 필요한 문법을 설명을 잘 안 해요. 진도 빼기도 바쁘고 그리고 문제 풀이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그냥 기초 문법 한번 인강 한번 딸랑 듣고 아, 나는 중고등학교 때까지 영어 배웠으니까 기초는 알지 하고 다음 이론 과정 넘어갑니다. 근데 기초 과정에서 제대로 체크하지 못하고 넘어가가지고 이론 과정에서 많이 틀리고요. 그게 나중에 독해까지 연결이 돼요. 시중에 있는 문법 강의들이 부족해가지고 제가 일단은 기초 문법 강의를 보고 그 다음 추천드리는 교재가 중앙영문법 3.8배지의 3학년 교재였던 거죠. 중학교 교재지만 쉽지는 않아요. 근데 단원별로 문제를 풍부하게 풀 수 있고요. 그 교재가 좋은 이유는 독해를 위한 문법을 많이 다룹니다.
그리고 그 교재가 끝나고 나면 이게 1단계 끝이고, 그다음에 2단계에서 일단은 계속 수능어휘는 계속 반복을 해줍니다. 3회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능어휘를 보는 이유는 독해 지문을 일단 읽을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3회도 끝나고 나서 공무원 어휘를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많은 소방지 수험생들이 저희 공무원 어휘 안 봐도 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소방지 지금 기초를 안 풀어본 거예요. 소방지 기초 복원된 거 보시면요, 공무원 영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수능 어휘는 3회도까지만 하시고 그 이후에는 공무원 어휘를 봐주세요. 그리고 공무원 이제 문법, 이론과 포인트, 단원별 문제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소방 강사분들의 문법 교재가 빈약해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공무원 강사들의 교재가 좋습니다. 비교해보시면 나중에 알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구문독해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천임은 기본표 추천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교재죠. 천임은 기본표. 아까 뭐 중급 구문독해 교재 말했는데 중급 교재 지금 볼 실력도 아니고 소방 영어는 중급 구문독해가 필요 없어요. 천임은 기본편이 문장은 쉽고 지문은 좋고 계속 반복이 됩니다. 구문독해서 해야 하는 연습은 문장은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적어주신 그 연습을 하는 거죠. 문장 구조 분석을. 대신에 천임은 기본편 들어가기 전에 제 유튜브에서 독해를 위한 문법이라는 걸 한번 쳐보시면은 제 무료 강의가 있어요. 3시간짜리. 독해에서 필요한 문법 빠르게 한번 다뤄주는 무료 강의인데요. 그거 한번 보시고 천임문 들어가세요. 천임문 기본표에서는 해야 하는 연습은 첫 번째는 직독직해, 영어를 앞에서부터 읽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근데 해석을 시켜보면은 학생들이 막 뒤에서 왔다 갔다 해석하시는 분들 계세요. 짧은 문장은 그게 가능한데 실제 시험장에서는요, 우리 영어 독해가 상당히 길어가지고 그렇게 앞뒤 왔다 갔다 해석할 시간이 없어요. 일단 영어는 직독직해로 연습해야 되고요. 그리고 끊어 읽기, 그리고 문장 구조 분석. 지금 아까 요청하셨던 그게 바로 문장 구조 분석이죠. 그리고 구문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런 연습을 가장 잘 할 수 있게 나온 교재가 천임문 기본편이에요. 천임문 기본편은 일단 문법 파트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문이 짧아서 좋습니다. 길면 안 돼요. 아직 짧은 지문도 잘 못 읽기 때문에 길면 안 되고 짧은 지문을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문장 구조 분석을 하는 거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모조부호 따져보시고요. 수식하는 것들은 다 가로 표시해보고, 그리고 외워야 할 구문은 동그란 표시하시고요. 이런 건 쉬운 지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문 연습까지 하고, 이렇게 기초 어휘, 기초 문법, 기초 구문 독해를 공부를 하셔야지 드디어 문장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유형별 독해에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많은 소방 강사분들은 유형별 독해가 빨리 들어간다고 보죠. 그래서 학생들은 인강을 듣다 보니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학생들에게 그냥 쉬운 문장 시켜보면은 감독해를 하고 있거나 정확하게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거나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3단계에서는 이제 공무원 어휘를 들어가는 거예요. 수능 어휘는 3회까지 보시고 점점 어휘 개수 늘리시고 모르는 단어 위주로 보시면 되고요. 공무원 어휘 같은 경우는 그냥 외우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교재는 심우철 선생님 복화 이스트리 2.0. 제가 교재 리뷰를 해보니까 상당히 좋아요. 왜 좋냐면 어원이 잘 나와 있고 연상법도 잘 나와 있고 양도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소방 영어 강사분들의 어휘 교재 보면은 어원이 없어요. 그래서 외우기 힘들어요. 또는 만약에 좀 빠르게 어휘를 잡고 싶다, 그러면 인강을 추천드려요. 이동기 선생님 고득점 어휘 생활영어 200자나 아니면 제 무료 강의 추천드립니다. 이런 강의에서는 어휘나 생활영어를 바탕으로 동의어 위주로 선생님들이 빠르게 반복을 해줘요. 그래서 두꺼운 사전식 교재를 빠르게 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강을 볼 때는 처음 1회독 할 때는 암기는 전혀 하지 마시고요. 인강을 보고 듣고 필기만 하세요. 그럼 동의어 위주로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2회독부터는 이제 아는 단어는 삭제하시고 모르는 단어 계속 집중적으로 외우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공무원 문법 이론과 포인트 단원별 적용 연습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저희 소방영어 문법 많이 안 나오는데 굳이 공무원 문법, 여러분들이 소방직 영어 연도별 기출을 풀어보시면요, 문법 문제가 나오고요, 공무원 문법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유의할 점은 이번 시험이 이제 연기가 되면서
아무래도 수험 기간이 이제 조금씩 더 늘어났잖아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변별력을 내기 위해서 몇몇 과목은 어렵게 낼 텐데, 그러면 소방 과목보다는 국어처럼 국어나 영어에서 어렵게 나올 확률이 커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무원 문법을 만약 안 본다고 하면은 공무원 문법 시험 나오면 틀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공무원 문법 이론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문법이 꼭 우리가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본다기보다는 여러분의 문법을 아셔야지 독해할 때 문장 구조 분석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수험생분들이 여쭤보신 게 지금 문장 구조 분석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법 따로 독해 따로가 아니라 문법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특히 독해에서 자주 사용되는 문법을 아셔야지 독해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어려워지는 소방 영어에 대비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렸던 게 패스 실전 연문법 5 교재 중에서 진도별 시티크 112만 추천드렸어요. 거기에 공무원 문법, 이론과 포인트 너무 잘 나와 있고 단원별 문제가 상당히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단원별 문제가 중요해요. 근데 몇몇 수험생분들은 단원별 문제를 풀면은 답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하고 랜덤 문제를 푸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막 어려운 하프 모의고사, 막 어려운 모의고사 또는 막 랜덤 문제 푸는 분들이 많은데, 정작 시험의 문법 문제를 분석해 보면 다들 단원별 포인트에서 전혀 안 벗어나요. 단원별 문제는 우리가 답이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당 파트를 모아져 있기 때문에 답은 당연히 보이죠. 그게 아니라 단원별로 우리가 직접 문법 포인트를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보고 적용하고 옆에다 출제 포인트를 적어보는 거죠. 그래서 문법, 이론과 포인트 단원별 적용 연습은 이 정도만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유형별 독해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쩌면은 아까 말했던 문장 구조 분석 잘 나온 교재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오히려 유형별 독해에서 자이스트 독해 기본편이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자이스트 독해를 제가 추천드렸던 이유는 해설, 해석, 문장 구조 분석 너무 잘 나와 있어요. 답의 근거, 왜 정답인지 왜 오답인지 거의 과외 수준이에요. 근데 보통 소방 강사분들의 독해 교재를 보면은 첫 번째 기출 짜집기가 많고요. 두 번째 인강을 듣게 하기 위해서 문장 구조 분석이 잘 안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어렵고요. 그래서 유형별 독해는 저는 자이스트 독해 교재를 추천드렸고요. 자이스트 독해를 풀 때 첫 번째 요령은요. 우선 유형별로 푸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네이버 블로그 영가 스파르타 센터 인천 부평점 블로그 가시면요. 독해 이제 영역별 접근 방법이 있어요. 그 파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어떻게 접근하는지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유형별로 풀 때 자이스토의 독해가 양이 많아요. 거의 한 500제 이상이 되는데 순서대로 풀면은 뒤에 중요한 유형이 너무 늦어져요. 그래서 일단은 유형을 좀 섞어서 풀 건데 제일 어려운 유형은 보통은 빈칸 완성, 문장 삽입, 그리고 순서 배열이에요. 이 세 가지 유형은 매일 조금씩이라도 매일 푸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남는 시간에 뭐 하루는 주제 제목, 그 다음 날에 일치 불치 이런 식으로 나눠서 좀 섞어서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자이스트 독해 풀 때, 유형을 독해 풀 때 수험생들의 유의할 점은 속독하지 마세요. 많은 수험생분들이 유형을 독해를 풀 때 막 시간제로 풀거나 속독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속독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뭐 영어 영문학과를 졸업했거나 대학 편입 영어를 준비했거나 아니면 수능 때 외국어 영역 뭐 1등으로 나왔거나 이런 수험생들은 빨리 읽을 수 있는데 일반 수험생들 빨리 읽잖아요. 감독회를 하고 내용 파악 다 놓칩니다. 그러지 마시고 천천히 푸세요. 시간 배분하는 연습은 어차피 우리가 뒤에서 영어 연도별 기출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유형별 독해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내용 파악하면서 최대한 맞추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글을 읽으면서 중심 내용이나 키워드는 계속 표시를 해주세요. 이렇게 내용 파악을 해야 하는 이유는 만약에 독해를 풀다가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있어요. 그럼 그 문장은 오래 잡지 마시고요. 또는 해석 보지 마시고요. 그러면 문제 푸는 실력이 안 늘고요. 일단 읽고 넘어가시되 그 앞뒤에 나오는 문장을 내용 파악하셔가지고 중심 내용이나 키워드 표시해가지고 내용 파악한 다음에 그 내용 파악한 것을 통해서 유출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실전에서 필요해요. 그래서 천천히 보시고요. 대신에 해석이 안 됐던 문장은 이제 복습을 할 때는 한 문제 풀고 이제 한 문제 리뷰를 할 건데요. 거기서는 해석이 안 되는 문장들은 독해 노트를 만드셔가지고 그 노트에다 그 해석이 안 되는 문장들을 다 모아 놓으세요. 그리고 거기서 문장 구조 분석을 해주세요. 그렇게 계속 꾸준하게 모아두시면 그게 나중에 중급 구문 독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소방인 영어에서는 중급 구문 독해는 굳이 필요 없어요.
시간도 없고요. 그 다음에 풀고 나서 답의 근거를 찾으셔야 돼요. 정답이 1번이면 1번에 대한 정답의 근거는 지문에 어디 있는지, 반대로 오답은 매력적 오답 포인트가 뭔지 오답을 피하는 연습도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내용 파악을 해야 합니다. 보통 수험생들이 독해를 할 때 독해 문장을 많이 틀리는 분들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해석을 못한다. 해석을 못하는 거는 앞에 기초 문법, 그리고 독해를 위한 문법, 그리고 구문 독해 연습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못 읽는 경우죠. 두 번째, 읽는데 많이 내용 파악을 놓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속독하느라고 내용 파악 다 놓친 거고, 중심 내용이나 키워드를 계속 표시하면서 의식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종종 있는 케이스인데 자신의 주관적 생각이 너무 강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보기양이 다 정답으로 잘못 고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생각, 선입견, 편견 이런 거 다 배제해야 돼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그리고 순서의 지문 안에서 찾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효면 독해 연습을 하시고요. 그리고 유효면 독해 하면서 아마 모르는 어휘들 많이 나올 거예요. 그거를 독해형 어휘 노트에 정리하셔가지고 자투리 시간에 보시기 바랍니다. 쉬는 시간, 점심시간, 저녁시간, 뭐 집에 갈 때 버스 안이나 전철 안에서 잠자기 전에도, 잠자기 전에 보면은 뭐 잠 잘 온다고 했죠. 그리고 자는 동안에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 바뀌고요. 자, 이렇게 연습을 하면은 이제 드디어 모든 유형을 다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때 실력이 빠르게 오릅니다. 왜? 다 겹치거든요. 독해를 한다 했을 때도 독해 안에 문장 안에 어휘가 있을까? 당연히 어휘랑 겹치고, 독해 문장 안에 어법이 있을까? 문법과 겹치고요. 독해 문장 안에 외워야 할 구문도 있을까? 구문과 겹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 이제 4단계. 4단계는 공무원 어휘 생활영어는 계속 반복하면서 외워주시고요. 문법 이론과 단어별 적용 연습 계속 반복하면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랜덤 문제는 굳이 안 풀어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영어 연습의 기출이 랜덤이니까요. 양을 늘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소방 영어 강사분들의 커리가 문제가 뭐냐면, 소방 영어는 쉬운데 또 양은 공무원 영어만큼 많습니다. 그러니까 강의에 의존하지 않는 수험생들은 괜찮아요. 그럼 본인이 필요한 강의 같은 건 뭐 참고할 수도 있고 주로 자신이 풀어보죠. 하지만 많은 소방직 수험생들은 영어가 어렵고 불안하니까 더더욱 강의에 의존합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면요, 본인이 풀어보는 양이 적어요. 선생님이 다 풀어주고 안다고 착하고 넘어가요. 그래서 야전체를 못합니다. 우리가 시험장 갔을 때 여러분들이 직접 읽고 풀 수 있어야지 강사 옆에서 도와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어휘책을 펴놓고 푸는 것도 아니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 단계에서는 일단 공무원 어휘 생활영어 암기하시고 문법도 계속 복습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연도별 기출 들어가면 돼요. 소방 영어 강사분들 모의고사가 좋지가 않아요. 리뷰를 해봤을 때는 그냥 기출이 납니다. 실외고시 출판에서 나온 기출이 답이다. 소방 영어편 먼저 푸시고, 그거 다 풀면은 똑같은 기출이 답이다. 경찰 영어편 푸시고요. 그 다음에는 똑같은 교재인 공무원 영어편 푸시면 돼요. 기출이 훨씬 좋습니다. 왜? 기출은 적어도 포인트 반복되니까요. 대신에 기출을 풀 때는 20문제를 30분 안에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어휘 생활영어 문법 암기 파트 위주로 먼저 푸셔야 합니다. 암기 파트는 먼저 풀어야지 아는 거 빨리 풀고 모르는 거 넘어가야지 독해 시간이 확보가 되고요. 그 다음 독해는 순서대로 풀어주세요. 두 번째, 어휘 생활영어 문법을 푸는데 모르는 문제 나와요. 그러면 그거는 오래 잡지 마세요. 시간 부족해지고 안 풀리는 문제는 세모 표시하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빨리 풀고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독해를 풀다가 만약 해석이 안 된다? 앞에 말했죠. 앞뒤 문맥 유추하세요. 그 부분 계속 오래 잡고 있으면 뒤에 독해 풀 시간 부족해집니다. 영어도 기출이 중요한 이유는요. 참고로 다른 과목은 단어별 기출이 중요한데 영어는 영어 연도별 기출, 시간초별 기출이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20문제에 어휘 생활영어 문법 독해 섞인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야 돼요. 풀고 나서 출제 포인트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끔씩 몇몇 강사님들은 뭐 영어가 기출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첫 번째, 영어 연도별 기출 강의가 없고, 두 번째, 본인의 기본서에다가 기출의 문제를 많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보통은 영어 강사분들이 기출이 다 유형별 기출이 있어요. 영어 연도별 기출이 아니라. 그런데 영어 연도별 기출이 중요한 이유는 영어 똑같아요. 포인트가 그대로 나옵니다. 한번 해보죠.
어휘 생활 영어는요, 풀고 나서 틀리는 것들 있잖아요. 틀리는 어휘 생활 영어는 다 정리해주세요. 독해용 어휘 노트에. 그럼 곳에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본인이 보고 있는 공무원 어휘 교재에서 빠진 부분을 보완할 수도 있고요. 또 본인이 보고 있는 공무원 어휘 교재에서 나왔던 나도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복습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문법은요, 문법 문제 풀고 나서 출제 포인트 다 적으세요. 그리고 소방영어 문법 포인트 한번 쫙 정리해보면요, 공무원 영어에 비해서 적어요. 그러면 본인이 보고 있던 문법 포인트 교재에서 체크하셔가지고 암기하시고요. 아, 그럼 선생님 이것만 보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그걸 벗어나서 만약 공무원 문법 포인트 나오면 어떡하시려고요? 그래서 공무원 교재로 문법 이론 포인트를 계속 꾸준히 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독해는요, 보통 강사님들이 기출이 중요하지 않다 말할 때 독해를 가장 많이 예를 들어요. 독해 지금 똑같이 안 나오지 않냐? 당연히 똑같이 안 나오죠. 하지만 접근하는 방식은 같죠. 그리고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은 앞뒤 문맥을 통해서 유추하는 연습도 같죠. 답의 근거 찾는 연습 상당히 중요하죠. 정답의 근거 찾고 오답은 멸종 오답 피하는 연습. 그리고 결국 독해를 가장 빠르게 실력 올리는 거는요, 두 가지예요. 문장 구조 분석 볼 줄 알아가지고 빠르게 해석할 수 있냐, 그리고 독해 어휘를 아냐 모르냐, 이 차이입니다. 이제 해석이 안 되는 문장도 있잖아요. 유형별 독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영어 연도별 기초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은 독해 풀 때 너무 문장 구조 분석 신경 쓰지 마세요. 문장 구조 분석 신경 써야 되는 거는 그거는 구문 독해에서 우리가 연습해야 될 거고, 일단은 독해 풀 때는 문장 구조 분석은 최소로 하시고, 대신에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은 넘어가되, 풀고 나서 리뷰할 때 그 문장들을 독해 노트에다 따로 정리해 주세요. 그 이유는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할 때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해석을 못하는 경우. 그 경우는 앞에서 우리가 기초 문법, 기초 어휘, 기초 구문 독해가 안 잡혀서 못한다고 했죠. 두 번째, 빨리 읽느라고 내용 파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가 빨리 읽으면서 중심 내용의 키워드 계속 표시하면서 의식하자고 했죠, 내용을. 세 번째, 머리가 갑자기 하얘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신이 평상시에 약한 문장 구조가 있었는데 그걸 넘어갔는데 그게 갑자기 집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풀고 나서 해석이 안 됐던 문장들은 독해 노트에 따로 문장들 정리해 놓고 거기서 문장 구조 분석을 철저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독해용 어휘예요. 독해에서 자주 쓰이는 어휘들은 계속 쓰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독해용 어휘들을 독해용 어휘 노트에 정리하세요. 그럼 독해용 어휘 노트에는 지금 어휘, 생활영어 말고도 독해용 어휘까지 모이니까 그 어휘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외울 시간은 없고, 집중적으로 외워야 할 것은 여러분 공무원 어휘 교재를 집중적으로 외우시고요. 독해용 어휘 노트도 아까 말했듯이 자투리 시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에는 연도별 기출 30분 잡고 시간 배분하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리뷰하고요.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어휘랑 생활용 문법만 복습하면 됩니다. 이러면 소방영어가 아무리 어렵게 나오도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하세요. 이런 방향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일단은 지금 기초 단계가 부족한 거예요. 30점대면요. 그래서 저는 단계별로 연습하기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 뭐 주어, 동사, 전치사고, 전면구, 보어 이런 거 잘 표시되어 있는 교재 있냐? 이하영 선생님의 마법 구문 독해인가? 그 교재가 예전에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만약에 제가 추천드린 단계별 연습하시면요,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천임은 기본 편이 쉽고 거기서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 연습을 하시면은 충분히 영어 점수는 잘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영어 점수 잘 안 나오면은 학교 가기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막 불안하다고 해서 막 더욱더 강사에 막 의존해서 강의 의존하지 마시고요. 소방영어 강사분 의존해서 인강져서 잘 나온다 할게요. 그럼 누가 못하겠어요? 다들 다 유명 강사의 강의 풀패스 들을 텐데요. 직접 하세요. 부족한 부분의 인강을 통해서 보완을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단계에 오르시면요, 영어는 결국 자신 직접 풀어봐야 돼. 해석해보고 틀려보고 약점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 인강져서 점수 잘 나오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다들 다 인강 듣고 있는데. 그래서 영어는 단계별 연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